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데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와. 네. 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죠. 돈에 관한 한, 그죠? 특히 또 크리스찬 분들 가정에도 이런 일은 왕왕 있습니다. 네. 어떤 일요? 돈이 없다. 노후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 참 그런 가정들 많으시죠. 네. 오늘도 그런 사례를 한번 나누어 보겠는데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분의 경우에는 걱정을 잔뜩 안고 상담을 하러 왔다가 그 다음에 2차 상담에서 걱정이 많이 해소된 상태로 네, 맞습니다. 아주 기쁘게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축할 돈이 없다. 네. 자,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센터장님께서 상담한 사례이고 네. 또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네, 함께 그럼요. 나누게 되었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죠? 50대 중반이셨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버는 돈은 한 400만 원 조금 많지는 않은 예. 거죠. 400만 원, 450 버는데 쓰는 게 또 한 550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나는 거죠. 예, 자녀가 3명이더라고요. 네, 자녀가 이제 지금 취업한 예. 자녀 있고 대학생 자녀 있고 늦둥이가 중학생이 또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한 400여만 원 벌어서 자녀 셋, 다섯 가정인데 네. 물론 큰 아이도 있지만 네. 이 정도 돈이 든다. 이것은 아마 지금 듣는 분들이 다 공감하실 내용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팅할 때 450만 원 벌어서 저축을 하고 싶으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훌륭하다. 예, 450만 원으로 이렇게 사는 게 대단하다라고 하니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더 줄일 거 없다. 사람 사는 게 똑같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남는 예. 게 없다. 그래서 그래서 첫 미팅 때 이제 보니까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추가 지출이 돼서 예. 뭐 오늘 이런 재무 설계라는 방송은 아니니까 어쨌든 식비 외식비하고 보험료에서 한 80만 원 줄여서 예. 어쨌든 상담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는 안 되게 했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식비와 보험료, 보험도 참 구조조정할 게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사망 보장, 그러니까 보험이 나쁘지 않았는데 주보험이 실비를 들어갔는데 주보험이 사망 보장인 거예요. 예, 자녀 사망 보험이 네. 주보험이다. 그러니까 네. 보험료가 딱 비싸겠네. 그럼요. 그래서 12만 원, 13만 원 하길래 이제 자녀 보험이. 그렇죠. 예. 예, 근데 실비에다가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고 생각해 보면 자녀가 사망해서 부모가 돈 타려고 보험 든 아닌데 그죠. 그냥 나는 실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 이제 주보험이 생명보험사다 보니까 그래서 세 명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숙제를 줬죠. 감액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사망 보장을 줄여서 감액한 만큼 해약금이 또 나오거든요. 그걸 투자하고 매달 5만 원 정도를 줄여서 예. 아이들 이름으로 투자를 하자. 예.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됐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료도 좀 줄이고 네. 식비를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먹을 것 가지고 그런데 이걸 좀 계획적으로 해보면 네, 그죠? 네, 네. 우리가 식비나 이런 것들의 외식비는 그냥 생각날 때 기분에 따라서 무절제하게 비계획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계획을 잡아주셨군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엄청 사치하거나 많이 먹는 분 아닌데 생각 없다 보니 쓴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애들이 3명이니까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3명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떡볶이. 예, 오늘 피자, 네, 그러면 안 사줄 수가 없어요. 뭐 언니는 사주고, 뭐 오빠는 사주고. 오늘 치킨. 그렇게 돌다 보니. 근데 이게 이분들이 조금만 예산을 잡으니까 좀 줄여졌고요.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 그렇죠. 보험료 해고 줄여서 80을 줄였더라고요. 이런 내용도 다 큰 자녀들 뭐 사실은 어려도 어지간하게 돈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 같으면 우리 가정의 생활비가 이렇게 든다 이런 것들이 다 자녀들하고 숨기지 말고 공유하는 게 참 좋을 듯. 아, 그럼요. 예. 재무 상담을 할 때 이제 딸이 같이 온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고요. 만약에 안 왔다면 예. 부부가 상담하고 집에 가서 예. 치킨 그럴 때 먹지 마. 오늘부터 안 돼. 이럴 거잖아요. 예. 네, 그거보다 이제 자녀들이 참여해서 그렇지. 이걸 보여주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데 전문가 집사님이 너무 이쪽이 많다. 그렇죠. 그럼 예산을 세워봐라. 먹지 말라가 아니고 어떻게 먹을까. 예, 그러면 대짜를 시키면 중짜를 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공유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거죠. 아니,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왜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감을 느끼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군요. 그래서 줄여 오셨어요. 그리고 줄여왔군요. 이제 1차
상담 때 노후 준비가 이제 걱정되니까 노후 준비 네.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를 네. 또 안내해드렸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첫 번째는 예, 노후 준비를 이제 돈으로 자꾸 생각하길래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음. 첫 번째는 노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엄마 쪽에 좀 찾아봐라. 그죠. 우리가 네. 너무 이제 오래 사니까. 네, 그래서 60 이후에 이제 정년이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여성분이 180만 원 벌고 남자분이 250만 원 버세요. 예. 예, 그래서 430만 원을 버시는 가족인데, 그래서 엄마에게 좀 찾아보러 했는데 엄마가 찾아보겠다 하고 갔고요. 두 번째는 아빠는 기술직이 계셔서 그냥 60세 은퇴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금융이나 뭐 또 투자로 해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빠도 좀 기술적인 아빠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봐라. 앞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기술 중심 사회니까 네. 기술이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 이런 것들을 네. 또 부지런히 접목해서 네. 계속 개발을 해 네, 나가야 네.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네. 그죠. 그래서 예. 그날 아빠가 상담하면서 되게 좋으셨는지 예. 자기 더 기술직으로 일할 수 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늘리거나 좀 더 준비하면 노후 준비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현금 흐름 다 보여줬거든요. 된다. 예. 그래서 5억짜리 오피스텔 해서 월세 받는 것보다 낫다. 그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예. 자, 네. 세 번째 보니까 자녀 재정 독립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이야기였나요? 보통 노후 준비할 때 자녀는 빼고 가다 보니 자녀에게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자녀가 대학생이든 또 직장을 가든 그 돈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예. 끊임없이 자녀에게 뭘 해줘야 되고 또 자녀가 용돈을 급여를 받거나 뭐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모님 가정 재정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줬죠. 일단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거주의 안정성이 크니까 청약 통장 이해하고 청년 임대 공부해서 독립시킬 준비를 하는 거고요. 예. 또 이제 희망 그 청년 그 2배 희망 통장이 있어요. 이게 한 달에 30만 원 3년 넣으면 한 1,08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또 당첨이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2,200만 원 나오거든요. 예. 이런 거를 알려줘서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를 공부를 했죠 같이.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1, 2, 3 정도는 또 돌아가서 숙제 또 가족끼리 의논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번째는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부모님 노후는 가족 모두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다 네. 영향을 주니까 그죠. 그렇죠. 남편이 혼자 하거나 아내가 혼자 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예. 온 가족이 부모의 노후를 위해서 서로 할 바들을 해 가서 준비하는 그렇군요. 거죠. 네. 자, 그런데 숙제를 내줬다 예,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게 아까 말한 이 숙제를 가지고 이제 2달 뒤에 2차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2차 상담 자, 때 숙제가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더 네.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생활비와 식비, 외식비 정도를 줄여보고. 좀 줄여보고 네. 그다음에 보험료 줄이는 것도 네. 이제 좀 의논을 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료 줄이는 가운데에서 이제 자녀 보험료 아까 네, 말씀하신 네, 네, 네. 뭐 그런 정도를 네, 해서 네. 그때 1차 상담에서 조금 해결할 솔루션도 해결할 건 했고 네. 또 숙제를 통해서 가족끼리 한번 의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2차 상담 때 봅시다 한 게 있었네요. 그죠? 그렇죠. 자,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2차 상담을 왔어요. 네. 역시 정리를 잘 하시는군요. 저희가 예. 케미가 맞다고 예. 이렇게 제 이렇게 고객이나 또 후배들 중에 방송 PD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너무 잘 맞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았는데 예. 막 풀어놓으면 대표님이 딱 끊고 탁탁탁탁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같은 일을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같은 정리를 잘 못합니다. 같은 일을 안 하고 있다면 네. 어떤 의미에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할 수도 그러겠네요. 있고 한데 같은 이야기, 같은 네. 일을 하니까 네. 예, 맥락이 잘 맞는 듯해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차 때 와서 음. 이제 숙제를 해오신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20년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할 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눈빛 예. 이런 거. 그래서 1차 상담 때 뭐라 그럴까. 이분이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온갖 인생의 두려움을 다 갖고 그렇죠. 내가 잘못 살았지 않나.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죠?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고생하고 어떤 자괴감. 그런 거 그죠? 있었어요. 예. 그럼 이제 자녀가 3명이니까 어떡하지? 음. 자녀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면 돈이 남는 게 없는데 이제 5년, 7년 뒤는 은퇴고. 맞습니다. 근데 2차 상담 때 일단 아이도 밝았고 음. 이 부부가 되게 밝고 뭐 좀 자신감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일단은 감사하고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엄마가 어떤 일을 할까 찾아보라 그랬는데 지금도 약간 특수직에 있어서 예.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직업이 요양보호사라는 요양보호사, 건가 봐요. 예. 그래서 그거 자격증을 다른데 자기가 다 알아보고 이걸 준비해서 따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요양보호사를 내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을까 하니까 교회 다니시고 예. 이렇게 가난한 자와 어려운 분들도 섬기고 나도 돈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65세 정도에서 한 67세까지는 요양보호를 해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는 버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라고 예. 한 거죠. 요양보호가 점점 우리가 고령화되고 네. 또 케어가 필요한 이런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네. 또 당연히 요양보호사 같은 케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도 늘어나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찾고 또 본인이 찾아보면서 예. 좀 자신감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좀 오래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예, 한 거죠. 예. 그 두 번째는 이제 아빠인데, 이 남자 집사님이 정말 볼 때도 성실하고 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이 뭐란가 하면, 나 70까지 일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만 했는데, 센터의 말대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도 폐가 안 되고, 우리 부부가 노년에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나 이 기술 가지고, 물론 예. 또 지금처럼 일을 못하지만, 그래서 한 달에 150은 나 벌 수 있어. 지금 250만 원 버시거든요. 예, 예. 일을 100% 똑같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조금씩 줄여도 150만 원을 70세까지 벌 수 있다고 또 알아보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270인데 제가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가 하면 270만 원이 만약에 개인연금과 뭐 국민연금으로 넣으려면 지금부터 7년 동안 한 달에 400만 원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네, 10년간 이렇게 일만 예. 해도.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살려면 한 5억짜리는 사야. 야, 그러니까 상가 뭐 5억 이상짜리 해야 250 건물주, 나오죠. 그다음에 월 400만 원 넣어야 되는 네. 엄청난 부자 네. 수준의 노동 생산성이다, 그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수고하고 기왕이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음. 네, 조금만 수고하고 물론 또 수고가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수고해서 조금만 노력하고 하면 노년이 크게 문제 없다는 것들을 예. 우리가 함께 확인이 된 예,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차, 2차 상담을 대충 정리했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면 정리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네.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재무관리 노후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네, 네. 라고 몇 가지를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원칙은 이 모든 시청자분들의 노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가지거든요. 예. 첫 번째가 부부가 함께 노후를 바라보기. 부부가 함께 노후를 바라보고. 네, 왜냐하면 노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걱정할 때 보통 재정을 담당하는 분만 걱정하거든요. 예, 한쪽은 맞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이 가정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대화하니 각자 해야 될 것들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함께 바라보자. 함께 바라보기, 네. 그죠? 우리가 뜨는 태양이 어차피 노후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과제인데 네. 한쪽은 뜨는 태양 바라보고 한쪽은 또 지는 노을만 바라보려면 안 되고, 네. 그죠? 같이 바라봐야 같이 바라보자. 예,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그랬어요.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면 이게 할만하겠다. 예. 그걸 미리 준비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이제 미리 준비해 보자. 네네네. 예. 또 이제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오늘 봤지만 자녀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죠. 자녀가 네, 부모의 노후에. 그렇죠. 네. 어지간하면 정말 돈이란 것이 이 만 원짜리를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가능하면 우리 가정의 특히 소비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공유하는 게 좋을 듯해요. 네네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네, 네 번째는 역시 우리는 믿음이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잘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맞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크리스찬들은 정말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죠. 바로 어떠한 행편이든지 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은혜. 아멘. 그죠?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답답한 상태에서 상담을 오셨다가 밝고 긍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돌아간 가정의 실제 사례 이야기를 또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함께 공유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나눈 내용도 우리 듣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